오늘 저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품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설렘,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만 가득했고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는 더 이상 두근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 아니 어쩌면 그냥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레는 감정이 사라진 게 언제부터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적이 있었던가? 설렘이라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살아온 많은 어른들은 결혼과 동시에 혹은 아이를 낳고 나서 혹은 생계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설렘을 느끼는 것 자체가 마치 사치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라고 배웠고 그렇게 감정은 점점 깊은 곳으로 묻혀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은 단지 오랫동안 불러주지 않아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은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는 편지처럼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꺼낼 생각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나를 위한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평일 오전 혼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카페에 혼자 가봤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생기는 설렘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사이에서 피어오른 설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느낌이 그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설렘을 다시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가슴이 뛰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미소가 지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설렘을 다시 불러오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추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와 설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대에게 설렘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감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야? 아니면 요즘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 이 질문 하나가 때로는 놀라운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몰랐던 상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낯섦 속에서 새로운 관심이 피어납니다. 설렘은 낯설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해보는 것, 그것이 오랜 관계 속에서 설렘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맛도 향기도 촉감도 예전만큼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각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걱정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봄날 나무 아래 서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식당에서 첫 숟가락을 뜰 때의 그 기대감을 온전히 즐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작은 감각의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감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설렘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무감각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설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설렘은 거창한 사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처음 가보는 길을 걸을 때,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작은 두근거림들이 모여서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이에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설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설렘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설렘을 요구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상대방에게 설레는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식어가는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설렘이 사라지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내가 먼저 달라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니 10년도 넘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과감하게 옷 몇 벌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옷가게를 혼자 가봤습니다. 새 옷을 사면서 느낀 그 작은 기쁨이 의외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보니 어딘가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외모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시니어라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모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가 어느 날 자신을 가꾸고 활기차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남성들에게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이 든 남성들 중에는 자신의 외모나 몸가짐에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나왔어도 옷이 낡아도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라도 자신을 전혀 가꾸지 않는 남성에게서 설렘을 느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남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줍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자신을 위한 시간 자체를 죄책감 없이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꾸미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존중이고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설렘을 되살리는 또 다른 방법은 둘만의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들 중에는 함께 뭔가를 새롭게 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패턴으로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설렘이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은 뇌에 자극을 주고 감정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함께 길을 잃어본 경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함께 도전해본 경험,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마침내 떠난 경험.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함께한 사람에 대한 감정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을 함께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림돌을 만납니다. 함께 뭔가를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제안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평소와 다른 메뉴를 먹어볼까? 다음 주말에 우리 동네 새로 생긴 곳에 한번 가볼까? 이런 작은 제안들이 쌓이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점점 더 큰 경험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머의 힘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유머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함과 무거움만 남고 웃음이 사라진 관계는 점점 숨막히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것, 함께 어떤 것에 웃을 수 있는 것, 그 공유된 웃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설렘은 결국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나이가 몇이든 함께 산 세월이 얼마나 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설렘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날씨 춥네. 이런 말들이 하루 종일 오가는 대화의 전부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보 교환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때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전달이 되지 않고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대화는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해라는 말 뒤에는 오늘 많이 힘들었어, 나를 좀 알아줘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쉬어라고 넘기는 것과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 있었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후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대화가 어려워지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받아왔고 그 상처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번 크게 다투고 나서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버린 일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끝내 알아주지 않았던 서운함들,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서 지금의 어색하고 단절된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쌓인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꺼내서 따지고 들면 대화는 금방 싸움이 됩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대화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보다 현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느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상대방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칭찬이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 내가 그 일 처리한 거 보고 역시 대단하다 싶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얼마나 바꿔놓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듭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비교와 비난입니다. 옆집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방어벽을 높이 쌓게 만듭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한 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거나 자신만의 취미에 시간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을 집착이나 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충전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상대방의 그 공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만났을 때 더 풍부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대화는 언제나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반면 항상 붙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는 처음에는 친밀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지고 권태가 찾아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채 주는 것입니다. 머리를 새로 했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새 옷을 샀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 옷을 다시 꺼내 입기가 싫어집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늘 관심이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닙니다. 대화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들으려는 노력,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는 배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대화는 단순한 말 교환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 위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설렘이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울지 마라, 남자가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민폐처럼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근육 자체가 약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럽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것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수많은 관계를 메마르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마운 줄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알겠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새삼스럽게 왜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과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어색한 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크고 거창한 표현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건 먹어봐, 내 생각이 났어, 잘 잤어. 이런 작은 말들이 사실은 감정 표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정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스킨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가볍게 안아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외로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스킨십은 단순히 친밀함의 표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스킨십이 사라진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스킨십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나가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것, 힘들어 보이는 배우자의 등을 살며시 쓸어주는 것. 이런 작은 신체적 접촉들이 쌓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익숙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됩니다. 남성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스킨십을 성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원하는 스킨십은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힘들 때 안아주는 것, 그런 따뜻한 접촉이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킨십 자체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에 인색한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것과 감정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남성들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배우자에게 왜 표현을 안 하냐고 다그치기보다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비로소 상대방에게 닿습니다. 아무리 진심이 가득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그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네면 그것은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상대방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고마워해도 아무리 미안해해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지금 표현하십시오. 나중에 하리라 미루다 끝내 하지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인생을 통해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지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에서 설렘을 되찾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 전제 위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어떤 새로운 시작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과 서운함을 품은 채로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한쪽 발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에게, 때로는 자식에게도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상처들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감정,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용서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내가 끌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저도 용서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하다는 생각,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상처를 매일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저로 하여금 먼저 용서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또 그 기억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선택입니다. 그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끌고 다니지 않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용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는 잊어버립니다. 살아오면서 잘못한 선택들, 후회되는 말들,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 그것들을 오랫동안 자책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당시의 나이만큼만 알고 그 당시의 상황만큼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관대해지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계와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려는 의지도 더 깊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만들어낸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은 그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웃어 보십시오. 먼저 말을 걸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처를 품고 있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것이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설렘을 되찾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빛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